새누리당은 발목 잡는 야당을 심판해달라. 더민주당은 경제 실정을 심판해달라. 국민의당은 두 당에 속지 마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지금 한반도의 미래가 지극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그리고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이 한국이 현재 주한미군의 주둔에 그 가치에 상응하는 부담을 하지 않는다면 미군을 철수하겠다. 또 뭐 독자적으로 핵 개발을 해서 살도리를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지금과 같은 이 한국과 미국 간의 동맹관계가 온전히 유지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국은 어제 북한이 한마디로 핵을 폐기하면 불가침 협정을 맺겠다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조금만 성의를 보이면 미국은 북한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불가침 협정을 맺으면서 한국의 상황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행위를 우리하고 대화 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요,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국과 우리가 밀착이 되면서 미국을 섭섭하게 하고 어렵게 한 잘못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 과정에서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이야기하고, 이렇게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개헌을 하려고 하는 노력은 잘못된 것이다. 이원 집정부제나 내각제에서 한국의 안보는 지켜줄 수 없다라는 것이 지난 1961년 5.16 혁명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민주당 정권 때 그 이전에 얼마나 혼란스러웠는가. 과연 그렇게 대통령과 총리가 장관들이 권력을 나누고 이런 시스템들이 한국 체제에서 맞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 중에도 누군가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이야기한 사람이 있지만은 우리가 집권을 놓치더라도 대통령 중심대를 유지해 가면서 안보는 더욱더 강화해 갈 필요가 있다. 만약에 이원 집정부제나 내각제 같았으면 개성공단 철수라는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한번 이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지금 더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 과연 개성공단을 폐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햇볕 정책을 지속해야 된다는 저 공약이 옳은가? 이것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가지고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이 한번 판단을 해달라고. 저 같으면 개성공단 철수 문제를 둘러서 한 부분, 북의 핵과 미사일 위기, 위협과 그 다음에 한국의 생존에 관한 부분을 내걸고 국민들에게 한번 심판을 받겠습니다. 그런데 북풍으로 몰릴까봐 용기가 없었는지 집구석 싸움한다고, 상향식 공천이니 무슨 하향식이니 그 싸움한다고, 살생분이 녹치니 옥세르니 온갖 신조어를 다 만들면서 싸움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거론하지 못했습니다. 야당은요, 현 정부가 가지고 가고 있는 경제적인 어떤 방향이 옳은가? 지금 장기 불황에 접어들었는데 이런 장기 불황에서 현재 내놓고 있는 창조 경제나 초이노믹스라고 부르는 최경환 전 부총리의 경제정책이 성공한 것인가 실패한 것인가? 애초에 박근혜 정부가 들었을 때 공약했던 경제민주화나 경제정의가 지켜지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 대기업이나 기득권의 힘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인가? 적절하게 견제가 되고 있는 것인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 나라가 벌어들이는 돈 중에서 소수에게 돌아가는 것이 많은가? 성실히 노력하는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많은가? 최저임금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토론도 못 해보고요. 김종인이라는 경제민주화의 상징이라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는 제대로 경제에 대한 토론도 못하고 끝내버렸습니다. 국민의당은요, 새누리 더민주당의 독점을 청산하겠다. 그 독점이 무엇 때문에 문제인가? 제대로 지적도 못했습니다. 양당 독점을 청산하면서 너 둘이 해먹는 게 배가 아파서 못 살겠으니까
너 둘이 밑에 기어 들어가야 해먹을 수 있으니까 너 둘이 밑에서 공천 못 받을 우리들은 나와서 따로 패를 하나 짜서 너들이 나눠 먹는 거에 우리도 숟가락 올리겠다. 이건가? 뭐가 새정치고 왜 양당 독점이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 비판을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지역 독점을 청산한다면서 자기들은 철저한 지역주의 정당으로 가버렸습니다. 더민주당은요, 그래도 전국에 영남 지역에도 의원이 나올 거고 충청도도 나올 거고 제주도도 나올 거고 강원도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골고루 의원이라도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뭡니까 이번 선거 과정에서요. 영남에서 후보도 제대로 내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래놓고 호남에서 이기고 호남의 지지가 기반이 되어서 비례대표 득표 좀 많이 해놓고 그게 우리가 이제는 대권에 갈 힘을 얻었다. 그래가지고 호남 패권 차지하기 위한 싸움을 호남이 이제 서자를 하나 드리다가 서자도 시원찮으니까 서자를 드리는 겁니까? 참 문재인 대표 무릎을 꿇고 하면서 호남에 지지하지 않으면 대선 안 나가겠다. 그럼 다른 지역이 지지하지 않으면 대선 나가고 호남이 지지하지 않으면 대선 안 나갑니까? 기가 찬데요. 이런 개판인 상황에서 지금 투표율은요. 이 9시 현재 7.1%입니다. 9시 현재 7.1%고 이 9시에 7.1%고 지금 10시 현재 11.2%입니다. 9시까지는 이 예년 19대 때 8.9%였는데 1.8%가 적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뭘 가지고 염두에 놓고 계산을 해야 되는가 하면 사전투표가 12.19인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전투표율을 계산을 해서 사전투표율만큼이 이 기존의 투표율이 낮은 데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마 19대 투표하고 비교했을 때 낮아질 겁니다. 그렇게 돼야 사전투표율이 조금 12% 넘었다면 사전투표율이 반영된 효과가 최종적으로 12%를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오늘 만약에 50%가 나왔다면 50%에서 12를 올리면 62가 되지 않습니까? 참고로 19대 총선 때 54.2%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최종 투표율은 제가 봤을 때 사전 투표율을 감안하면 한 40%대 초반 정도 돼도 많이 된 걸 거라고 봅니다. 41%면요. 사전 투표 12%를 더 얹으면 얼마입니까? 41%면 53, 42면 54, 45면 57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투표를 이틀간이나 해서 12.2%인가를 투표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감안하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투표율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현재까지의 투표율을 보면요. 이 별로 높은 투표율이 나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자, 그것은 정치권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고요. 그럼 이 투표율이 낮아서 걱정하는 것은 출마한 후보들이 할 일입니다. 뉴스 브리핑은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한국 사회의 변화와 개혁, 사회 정의, 부패 척결을 추구하기 위한 국민 운동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인증샷 문제를 언급했는데요. 블로그와 트위터에서 인증샷이라는 단어가 100만 번 이상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인증샷이라는 부분이 마치 유행처럼요. 청소년들에게 또 젊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부분이 유명인에 의해서 이것이 정상적인 사회 언론 행태인가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투표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젊은 분들이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기가 투표를 하는 행위가 어떤 진짜
무게가 있는지를 알고 투표를 해야지요. 마치 투표를 하는 것이 말입니다. 유행처럼 쿨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강요하고, 그래서 투표에 참가해서 그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요, 젊은 사람들의 트렌드대로 대충 누구 찍더라 이런 트렌드대로, 어느 당을 찍더라는 트렌드대로 또 가서 쿡 누릅니다. 이런 식으로 대중을 갖다가 우매화시키고 한마디로 이 우중민주주의를 이끄는 이런 부분에 인증샷을 요구하는 그런 이 강요하는 사회 분위기, 그리고 인증샷을 올려서 투표를 강요하는 사회 분위기, 이것이 참 잘못됐다고 봅니다. 오늘 어떤 백화점은요, 인증샷 한 걸 갖다가 가져오면 5% 할인을 해준다고도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자, 얼마 전에요, 이 롯데 그 1, 2, 3타워, 지금 잠실에 짓고 있는 123층짜리 빌딩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꼭대기에 몰래 잠입해서 올라가서 인증샷을 찍은 사람이 시끄러웠죠. 자,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쇼입니다. 목숨 걸고요. 자, 이 SNS에서 투표를 갖다가 했다가, 그건 뭐 지극히 당연한 행위고 안 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그러나 유명인들이 나 투표했다고 인증샷 올리고, 일반 사람들은 그런 유명인의 인증샷을 보고 지도 투표해서 투표했다고 또 인증샷 올리고,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것은 투표를 왜 하는가, 그리고 또 정치에서 이 대의민주주의에서 후보를 뽑는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면 각 정당들은 이 후보를 뽑는 행위에서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다 맥락이 이해가 된 채 투표에 참가해야 되는 겁니다. 자, 앞에 행위는요, 개판 5분 전에 저거 마음대로 했습니다. 정당이요, 후보자를 공천하고 공약을 내고 하는 게요, 그냥 한 게 아닙니다. 국민 세금이요, 수백억씩 들어갔습니다. 각 정당의 분기별로 수십억씩 줍니다. 1년에 한 200억, 250억씩 받지 않습니까? 새누리당, 더민주당요? 거기다 선거가 있으면요, 심지어 국민의당이 72억을 받았습니다. 선거 때 또 한 200억씩 몇백억씩 받았습니다. 이렇게 돈을 갖다가 국민의 혈세를 받아서 선거를 합니다. 공천된 후보들은요, 10% 이상만 넘기면 법정 선거 비용의 50%, 15% 이상을 넘기면 법정 선거 비용의 100%를 보전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고용해서 쓰고 있는 선거 알바도요, 국민의 세금입니다. 자, 이런데요,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공천을 그따위로 하면서 한마디로 국회의원 배지를 갖다가 달아먹겠다고, 공무원 채용 시험이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이 선거가요. 그러면 공무원 선거를 갖다가 하는데 그 시험에 들어가서 공정하게 경쟁해서 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이렇게 뽑혀야 되는데, 그 시험장에 입장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을 해버리고 특수한 사람들, 나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 나한테 잘 보인 사람들, 기득권들, 뭐 대기업이 미는 사람들, 뭐 안 그러면 좌파 이념에 충실한 사람들, 운동권 출신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입장시키고 나머지 사람들을 입장시키지 않은 채 투표에 참가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행위다 하면서 유명인들이 인증샷을 해대고, 젊은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따라서 인증샷을 해대고 투표에 참가하는 것이 쿨한 것처럼 보여지고, 이러면서 내가 한 표를 던지는 것이 과연 이 사람을 투표로 뽑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결렬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인증샷을 해서 온 사방에 퍼뜨리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요, 선관위가 그걸 장려하고 있습니다. 투표소 안에서 하면 안 되고, 누구를 찍었는가 말을 하면 안 되고, 나머지 인증샷은 괜찮다. 진짜 나라 꼬라지가 가지가지 놀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은 이게 한번 떠보겠다고 또 인증샷 합니다. 자,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인증샷을 하고 싶어서 투표를 하러 갑니다. 마치 투표를 안 했다면 찌질한 사람처럼 보일까요? 투표하면 둘 중에 한 명을 찍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인증샷을 하기 전에 내가 누구를 찍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깊은 고민은 없습니다. 야, 젊은 사람들은 요즘 어느 당 찍대, 누가 찍대, 그냥 남들한테 휩쓸려서요, 자기 생각이 없이 투표를 합니다. 그걸 비판할 수도 없습니다. 왜? 언론을 보더라도 제대로 이번 선거의 의미나요, 이번에 이 나선 정당들에 대해서, 정당들이 공천을 하고 공약을 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과정에 대해서 비판을 제대로 못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신문도 잘 안 보고 정치 뉴스에 관심도 없는데
무엇을 갖고 하겠습니까? 나라가요 점점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습니다.